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정거장, 문학과 나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활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역시 끝도 중요하겠죠. 끝마무리를 잘해야지 우리가 활동 속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활동 제목을 먼저 알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쓴 글 자세히 들여다보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활동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학습 목표로 진행을 했는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우리는 첫 번째, 문학 작품을 매개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로 글쓰기 활동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여기서의 문학 작품은 바로 시였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시를 읽어보기도 했고요. 그 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의 경험을 돌아보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 활동을 한 다음에 친구들끼리 글을 공유하면서 댓글 달아주는 아주 훈훈한 장면도 한번 연출을 해보기도 했고요. 자,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시와 친해지고, 그리고 시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목표였냐면요. 자신이 쓴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 연습을 해봤죠. 자, 여기 자신이 쓴 글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쓴 글의 특성 기억하시나요? 글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수필입니다. 경험 플러스 깨달음 혹은 교훈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을 우리가 모두 이 1번 학습 목표를 통해 써봤고요. 우리는 이 글을 요약해본 연습을 두 가지 글을 통해 먼저 해봤습니다. 김일호 선배의 글을 통해서도 한번 해봤고, 장영희 작가의 글을 통해서도 요약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았죠. 이제 두 가지를 합칠 차례입니다. 바로 내가 쓴 글을 요약해보는 시간을 오늘 수업에서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약하기가 아직 어렵다고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요약하기는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특히 국어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습해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일단 마음 편하게 듣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조금씩 따라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활동에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까지 짚어보고 우리가 본격적인 활동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 속에는 글쓴이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바라보는 것은 그 글을 쓴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쓴 글을 바라보면 나 자신의 모습이 이 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약하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이 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습이 조금 더 자세히 보일 수가 있겠죠. 자, 나를 자세히 바라보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활동이 그러한 의미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쓴 글 자세히 들여다보기. 왜 진행하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알려주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부담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글 요약하는 거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시랑 조금이나마 친해졌고, 시를 통해서 나의 삶을 거울 삼아 들여다봤다. 그러면 선생님의 목표는 이미 이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지금 활동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오늘 할 활동 안내가 나와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구글 문서에다가 이 내용을 올려놨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직접 화면으로 구글 문서를 띄워주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동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오늘 수업 과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반별 클래스룸에 입장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스트림 공지 다 확인하셨죠? 항상 이 공지부터 확인하고 이어지는 수업 들어야 된다는 거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수업 탭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수업 탭에 들어가 주시면 자, 5월 13일 여러분들 추석 체크는 이미 했을 것 같고요. 2번 내가 쓴 글 자세히 들여다보기 과제를 한번 클릭해서 들여다봅시다. 자, 여기 내 과제 오른편의 부분을 보시면 구글 문서가 링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학습지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오늘 과제는 여기서 진행합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해 주시면 이제 선생님이 만든 학습지가 뜨게 됩니다. 이 학습지는 우리의 교재 21페이지 그리고 22페이지의 내용을 구글 문서로 옮겨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하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 내가 쓴 글 자세히 들여다보기 라고 이야기해 놨고요. 밑에 선생님이 사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 있는 활동 방법이겠죠. 여러분들은 0번부터 4번까지의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활동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0번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쓴 글 복사해서 붙여넣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시로 나의 경험을 돌아보는 글을 썼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글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 1일 금요일 수업 친구의 글에 나의 생각 더하기에서 자기의 글을 찾아가지고 복붙해 주시면 돼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수업 탭에 들어가 주시고요. 자, 수업에서 5월 1일 수업을 찾아보세요. 여기 친구의 글에 나의 생각 더하기라고 나와 있죠. 2번 과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아무거나 선생님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글을 찾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일반 친구들이 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좀 긴 글을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래 지우의 글이 좀 기네요. 자, 지우의 글을 선생님이 드래그를 통해서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블록이 지정되는데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복사하기가 있죠. 혹은 컨트롤 C 단축키를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복사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복사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학습지로 넘어와서 이 표의 빈칸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이 내용은 그냥 안내를 위해서 적어 놓은 거니까 지워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지워버리고요.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오른쪽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V 단축키를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이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이제 0번 활동을 한 거고요. 첫 번째 본격적인 활동은 내가 쓴 글 문단 나누기입니다. 붙여넣기 한 나의 글을 문단별로 나누어 보고 문단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글을 수정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구조화하는 게 지금 목적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문단별로 일단 요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단이 나누어져 있어야겠죠. 자, 이 글을 먼저 한번 보면요. 이 글은 문단이 아주 잘 나뉘어져 있는 글이에요. 나는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들었다까지 글이 있는데 여기 마침표 찍은 다음에 쭉 내용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한 칸 띄어서 새로운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벌써 문단 나눔을 잘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이게
첫 번째 문단이 되고요. 자, 나는부터 또 갖다까지가 두 번째 문단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두 번째 문단이 되겠고요. 세 번째 문단은 여기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지우죠. 네, 지우가 나누어 놓은 글을 보니까 1문단, 2문단, 3문단, 3개의 문단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글을 이렇게 각각의 문단으로 나누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문단이라고 하는 걸 나누는 좀 팁이 있다면요. 1번 문단에서 2번 문단으로 바뀔 때 흐름이 좀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문단을 나눌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자기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에 호흡이 끝나고 좀 다른 이야기로 바꾸고 싶을 때 우린 보통 문단 나눔을 하곤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문단 나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냥 한 큐에 글이 쭉 이어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쓴 친구들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여러분 글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단 나눔 없이 쭉 이어서 글을 쓴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문단 나눠보는 것부터 연습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3개의 문단으로 나눠졌고요. 두 번째, 나의 글 요약하기 활동을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로 나의 경험을 돌아보는 글의 내용을 문단별로 요약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쓴 글의 길이에 맞춰서 작성하면 되고요. 지금 위 같은 경우에는 문단이 3개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칸은 많이 만들어 놨지만 4번, 5번은 지워버리고 1번, 2번, 3번 문단만 각각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약은 중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요약의 4가지 방법 활용해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2번이나 연습해 봤으니까 아마 이 글 요약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문단이 엄청 많다, 긴 친구들은 여기다 표를 더 만들어서 해도 상관이 없겠죠.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 아래에 행 한 개 삽입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누르면 밑에 행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쭉 이어가 가지고 다양한 걸 적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별로 요약 내용을 중심으로 글 구조화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표에다가 여러분들이 요약한 내용을 한번 구조화해서 한눈에 여러분들의 글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2가지 이상의 경험이 담겨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을 나누어서 요약하기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편의상 여기다 경험을 하나만 써놨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글이 다양한 경험으로 이루어졌다. 경험 1이 있고 경험 2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각각 나누어서 써주셔도 됩니다. 경험 1은 뭐 문단 번호 1번, 경험 2 같은 경우에는 3번, 1에서 2겠죠. 뭐 1에서 2번, 경험 2는 3번. 이렇게 나누어서 중심 내용 역시 각각 1에서 2번 내용이 쭉 이어지고 3번 내용이 요약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글 구조를 한눈에 딱 바라볼 수 있도록 파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방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요약한 내용을 기반으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줄 테니까 지금은 걱정 말고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깨달은 부분, 이거는 교훈이죠. 여러분들이 쓴 글이 수필이기 때문에 항상 깨달음, 경험 플러스 깨달음의 구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여기다 써놨듯이 여러분들이 위에 정리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점, 그리고 경험이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경험을 통한 앞으로의 다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글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가지고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글을 깔끔하게 요약도 해보고 그 요약한 내용을 표로 정리까지 해봤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긴 글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이 글이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친구가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나의 글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스스로 점검하기 활동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 스스로 점검하기 활동은 자기평가 활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기평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 활동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 결과는 근데 아주 중요한 데 사용됩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즉 생활기록부 입력 자료로 선생님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의 마무리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난 활동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한 여러분들의 답변이 조금 의미 있게 선생님한테도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도 나름대로의 배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표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평가 내용이 선생님의 질문이고요. 자기평가가 여러분들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입니다.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내가 쓴 글의 문단별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요약했는가? 여기 위쪽에 이 내용, 나의 글 요약하기를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 잘했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자, 여기에 쭉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자, 위에 보시면 이런 어떤 사인펜 표시가 보여요. 배경색이라고 되어 있죠. 배경색을 클릭해서 여러분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겠죠.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의 특성을 고려해서 글 전체 내용을 요약했는가? 이거는 여기 이 틀에 맞게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잘 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조금 아쉽지만 그래 그런 대로 열심히 했어 생각하는 친구는 또 여기다가 나름대로 색깔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활동이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점 혹은 새롭게 알게 된 점을 3줄 이상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활동의 마무리다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정거장 활동을 한 지난 시간들을 쭉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서 새롭게 배운 거 혹은 뭐 알게 된 점, 느낀 점 이런 점들을 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글을 구조화하면서 느낀 점, 그러니까 나의 글에 대한 느낌을 얘기해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선생님과 진행해온 수업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자세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하신 다음에 자, 여기 X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바로 여기로 돌아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가 됐을 테니까 X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 과제 제출은 항상 완료로 표시 혹은 제출이죠. 과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에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우리의 과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부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 마무리 부분 보시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활동을 포함해서 첫 번째 정거장 문학과 나의 연결고리 전체적인 마무리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설문조사에서 이야기해줬듯이 학급별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선생님도 좀 우리의 수업 과정이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줌 수업은 목요일날 각 반별로 몇 시에 어떤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지 선생님이 따로 알려줄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과제 해야 될 텐데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무리 활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활동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힘내라는 의미에서 파이팅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팅!